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놓아버린 1421차 반짝방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할 차례입니다. 어제 뭐라 그랬냐면 부정적인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암만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볼게요. 내 경험을 밝히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실업률이 높았던 기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실 동시에 두세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다. 접시닦기, 웨이터, 사환, 택시 운전사, 바텐더, 공장 노동자, 온실 노동자, 창문 청소부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신념 체계를 따른 결과였다.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실업률이 많다, 일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방송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믿는 일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게는 실업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었고 다음 같은 신념 체계가 따른 결과인데 어떤 신념 체계가 따랐냐면 실업률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어도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중들이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그 결과가 보여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포기할 자발성이 있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할 자발성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거부할 행사가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이 또 되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은 내가 따라하고 부정적인 것은 거부할 그런 의식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전염병과 관련된 신념 체계가 있다. 수년 전 독감이 돌던 시기에 14명의 지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 중 8명은 독감에 걸렸지만 6명은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점이 아니라 6명은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전염병이 돌더라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대공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에도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억만장자 되는 이들이 있었다. 대공황에도 당시 사람들은 가난이 전염성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생각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정성이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유선 방송 가입하듯 부정성에 가입한 다음 부정성의 신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부정성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반대의 것이 이루어지게 할 힘 또한 분명 우리 마음에 있다.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것을 믿어서 그 부정적인 것을 이뤄내는 힘이 있다면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것을 이뤄낼 힘이 있다는 거죠. 성공 안 할 힘이 있으면 성공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할 수는 없어. 성공은 잘 못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공 안 할 의지가 있잖아요. 성공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공. 내가 이렇게 오늘 일찍 일어나 힘도 있으면 늦잠 잘 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성공할 힘은 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양면성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고, 호킨스 박사님께서. 또 볼게요. 긍정적 선택. 내면의 부정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부정적 감정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거와 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위대함, 내면의 강력한 위대함 내지 높은 큰 나라고 할 만한 내적인 현실이다. 내면의 위대함은 내면의 부정성보다 훨씬 강력하다. 내면의 위대함이 있는데 나의 위대한 내면의 부정성보다 훨씬 위대함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다 선택을 하는 거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놓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놓아버리면 부정적으로 원하면서 얻었던 것이 있어요. 보상이 있거든요. 단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답례처럼 긍정적 보상이 긍정적 감정의 힘에서 생깁니다.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것을 나는 성공하지 못해.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하면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성공 안 해야 엄마를 복수하잖아요. 내가 성공을 안 해야 우리 엄마가 불쌍하게 여길 것 같고 단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놓아버리면 긍정적인 보상이 긍정적 감정에 더 힘을 쏟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지고 생각하고 확고하게 확정 짓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망을 놓아버리고 나면 용기를 경험한다. 원망을 놓아버린다.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를 놓아버리면은 오히려 용기를 경험한다. 우리의 큰 나는 높은 감정의 합성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의 큰 나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관계 치유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연인 관계를 맺을 기회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육체적 자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에서 생겨나는 모든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더 이상 권한과 에너지를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의 그 부정적인 것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 거기에 에너지를 넘겨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다른 것에 주지 않고 되찾는다. 원망에다가 에너지를 막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의를 어디다 쓰는지. 두려움에다 주의를 쓰고 내가 원망에다가 주의를 쓰고 두려움에 대체적으로 쓰죠. 불안하고 초조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아버리면 용기도 있고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다른 거 어느 것에 주의를 주느냐 내가 주의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존심이 올라가고 창조성이 되살아나고 노심초사하는 대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주의를 쓰지? 주의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내가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 뭔가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생각을 해요. 아침 시간에 그 부정적인 것도 내가 내면으로 들어.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내면으로, 아, 그래, 맞지, 맞지. 나의 내면에 어떤 의도 때문에 그랬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도 또 막 부정적인 거에 뭐 꽂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놓는 거죠. 누군가의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막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되게 저랑 맞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쟤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랑 다 달라요. 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저는 계속, 왜 나랑 다르지? 저 사람 왜 나랑 다를까? 왜 다를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다를까는 하면, 비난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주의를 왜 다를까 부정적으로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아는 것 같아요. 아,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그런데 그냥 저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자꾸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또 들고, 아직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있죠. 그냥 하나하나 다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이해를 조금 하고, 또 어떤 또 부딪힘이 있으면 또 이해하면서 그냥 계속 그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이해하려면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놔야지.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같은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주의가 가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에 주의가 가 있는지, 마음에 드는 것에 가 있는지, 걱정, 근심도 순간 막 들어오잖아요. 또 놓아요. 놓았다가 또, 아,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잘 될 일을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온라인으로 해서 어떻게 또 잘 될 것을 상상해야 되고, 순간순간 시크릿을 해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것들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거 상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는 게 너무 습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 비난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는 너무 각성하지 않아도 너무 저절로 돼 있고, 각성해야 긍정적으로 가고. 내가 주로 주의를 어디로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원망을 놓아버리면 용기나 긍정적인 게 올라오는데 원망이라는 그 주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하얀 칠판에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뭐가 보이냐? 점이 보이는 거야. 하얀 칠판이 그렇게 넓은데도, 큰데도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그 점만 보인다. 그게 신념이다. 신념. 그게 신념인 거야. 어릴 때 신념 하나, 그거, 큰 엄마의 사랑,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놓고, 그 큰 사랑은 보이지 않고, 그 어릴 적에 그 사건 하나, 사건에 주의가 집중이 돼서 그 사건, 신념과 신념체계, 부정적인 것에 계속 모든 세상을 거기에 맞춰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맞아. 내가 또 어떤 한 생각에 꽂혀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꾸 의식 수업이란 자꾸 놓아버리는 거죠. 점점 놓아버리는 것을 자꾸 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자꾸 안 된다는 것에 되어 있나?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해내려고, 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해낸단 말이에요. 계속 저는, 아, 되겠지. 그냥 뭐, 우리 그룹이 뭐, 잘 되겠지.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건데, 뭐, 그냥, 되겠지가 안 될까봐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뭐, 된다는 생각을 그냥 깔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깔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야, 사람 찾는 거를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를, 사람 찾는 거를, 방법을 완전히 그냥 파고들고 파고들고 하더니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사람 찾는 법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계속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또 있어요. 사람 찾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도 찾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잖아요. 보이는 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다. 좀 막 외모를 더 꾸미는 사람이 그런 쪽에 그룹이 들어오고, 또 보이는 거에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 공부가 에너지가 더 강력하구나, 더 강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당겨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땡겨왔을 때 내 그릇이 의식 안에 내가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뭔가 떨어져도 복이 들어와도 내가 담지 못하면 들어와도 보내버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나의 의식의 확장, 그릇.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 의식을 얼만큼 높이느냐. 의식 지도에서 어느 정도 높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식 공부는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돈과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담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뛰어도 내 그릇이 작으면 당겨지지가 않고요. 그릇을 키우면서 뛰우는 거죠. 뛰기만 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워가면서 뛰잖아요. 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저는 의식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듣게 하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제 믿음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원망을 놓아버리면 용서를 경험을 한다. 나의 에너지를 어떤 것을 쓰느냐. 내가 원망을 하면서 사람을 찾으면은요, 원망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이게 되죠. 원망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는 눈치 많이 보면 여기서 눈치를 보고 또 내가 저기 분노를 많이 하면 분노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에너지 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이게 참 어제도 무슨 어떤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누군가 컨택을 했는데 그분의 에너지가 저도 부담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남편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어 당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에너지에 따라서 그 끌개장에서 온다. 그래서 제가 피라밋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끌고 올 수가 없어. 큰 대어를. 근데 큰 대어 밑에는 대어가 나오죠. 내가 피라미드가 아니라 큰 대어가 되도록 의식을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분함이 풀리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자. 분함이 풀리지가 않은 사람한테 상대로 해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자리에 앉아 속으로 이것을 실험일 뿐이라고 말한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고 실험의 목적은 순전히 배움에 있다고 말한다. 그저 의식의 법칙에 친숙해지고 싶고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부정적 감정에서 보상을 얻고 있음을 인정한다. 감정을 이루는 낱낱의 요소를 항복하는 동시에 관계 치유의 자발적인 마음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린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실험하는 중이니까
상대방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묻는다. 분노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지? 분노 밑에 내가 분노가 있어요. 분노 밑에 무엇을 숨겨놓고 있지? 분노 밑에서 공포를 발견할 수 있다. 분노 외에 질투도 보인다. 경쟁심도 보이고, 분노 밑에는 질투도 보이고, 경쟁심도 보이고, 그동안 관계를 가로막은 감정 복합체의 자발성 요소들이 모두 보인다. 분노 밑에는 질투도 보인다잖아. 화가 나는 거. 그렇죠. 질투도, 분노 밑에 질투가 있다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질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경쟁을 하니까 내가 질투를 못할까봐, 나는 못하고 뒤처질까봐 화가 나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관계를 가로막은 감정 복합체의 자발적인 요소들이 모두 보이는 것이다. 복합체가. 부정적으로 놓아버림, 그 다음에 긍정에 대한 저항, 놓아버림을 동시에 한 결과 내면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부정적인 것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렇죠? 서운함도 놓아버리고, 원망도 놓아버리고, 화남도 놓아버리고, 자존심 상한 것도 놓아버리고, 자부심도 놓아버리고, 자부심. 내가 뭔가를 조금 알면 이만큼 아는 거로 착각하는 큰 하얀 칠판에 신념을 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뭐 하나 하면 그게 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것처럼,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그게 다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뭔가를 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좋다, 좋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로 자부심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부심은 열등감에 의해서 자꾸 자부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자존심 상하고 자꾸 내려놓아야죠. 자꾸 자부심도 내려놓고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아라는 거를 그냥 신이 주신 능력을, 재능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자꾸 자부심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작용할까?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그 밑에 있는 감정들을 찾아서 놓아버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자존심도 미묘하게 그러면 바뀐다. 관계에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생기게 하려는 관계의 자발성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기만 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놓아버려라. 자꾸 계속 다 놓아버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일이 생기게 하려는 자발성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기만 하고,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것도 저항, 잘 돼야 돼 이건 저항인 거예요. 왜? 그 밑에는 뭐예요? 안 될까봐 잘 돼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안 될까봐 잘 돼야 돼 이건, 그렇죠? 그냥 잘 된다는 걸 알면 잘 돼야 돼라고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1등 해야지. 그 1등 못한다. 못할까봐. 1등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런 거 모든 것들 저항하고 있는 것이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 그냥 편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본다. 그냥 편히 있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문제를 대하는 나 자신의 입장을 바꾼 다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켜보는 것만이 가치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통은 아주 보람찬 경험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 경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좋은 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으니까. 어제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 숟가락으로 스테이크를 저으면 저항이 있더라. 근데
포크로 저항하니까 저항이 없다고, 사이가 저항이 없어서 잘 저어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젠가요? 그렇게인가요? 포크로 스테이크를 저으니까는 되게 잘 저어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또 실험을 또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재밌더라고요. 스테이크 있잖아요. 타서 드실 때 포크로 한번 저어보세요. 잘 저어져요. 저항이 없어서. 네, 그래서 내가 저항이 있으면 늦어지는 거죠. 자꾸 브레이크를 딱 받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다 흐르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그 중간에 좋은 에너지를 또 이렇게 막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내 신념대로 맡고 있어요. 근데 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내가 또 에고가 가로채요. 에고가. 아, 에고가 또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내가 뛰어나서 그렇어요. 그 재능도 신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꾸 에고가 가로채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가로채고, 또 자부심으로 가고, 에고가 자부심으로 내가 잘났어? 라고 해서 가로채잖아요. 또 그렇게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저항, 잘 돼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저항조차도 다 그냥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험을 다 각자 다르게 또 다른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될까봐 잘 돼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잘 돼야 돼도 내려놓으라고 왜 그러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있잖아, 외치잖아. 돌아서 보면 된 사람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외친다 해서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게 안 될까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겪은 트라우마의 찌꺼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또한 무의욕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의욕이 없어. 뭔가 자꾸 잠만 오고 뭔가 일을 할 자신이 없어. 무의욕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어릴 때 트라우마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과거가 되풀이 되리라는 예상을 미래에 투영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미래에다가 또 투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신념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신념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4, 25일은 돈에 관련된 안 좋은 신념이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치명당해져 있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돼요. 재맥락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를 업으로 또 다음 생에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 역동이 나타나면 감정 복합체를 다시금 잘 살펴보려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낱낱이 나눠서 부정적인 면을 놓아버리고 여기 글로 써 있죠. 낱낱이 나눠서 부정적인 면을 놓아버리고 긍정적인 면에 대한 저항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이 글을 읽잖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해도요,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실천하고 실천해야 이게 벗어나지는 거지, 한 번 듣고 책 읽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거 또 한 거 같지만 가서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그 경험에서 부정적인 거에서 내가 원하는 편안함으로 이 바뀔 때 경험이 바뀌어가기 위한 거. 그게 진짜 변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월 24, 25일 돈에 대한 믿음을 바꾸러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됐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